얘들아 15페이지에 21번 문제 위에 있는 보기 내용이 있었거든? 그 보기 내용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문을 한번 볼게. 보기 내용을 보시면 이 작품의 서사는 나아가 우연한 사고를 계기로 해서 고향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에서 벗어나서 이해를 하게 되는 국면을 드러낸대. 그러면 이 작품은 당연히 얘들아 내가 무언가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뭐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나의 내면을 중심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치? 보기 내용을 보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나의 이해 과정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이때 이해의 대상은 고향과 고향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은 특정한 공간에서 나의 침묵과 고향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비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전개가 되며 늪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드러난대. 그러면 우리는 늪이라는 소재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돼. 이 작품 제목을 보면 얘들아 제목이 살아있는 늪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늪이라는 이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야? 사람들을 막 빨아들이는 속성이 있잖아. 얘는 강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때? 가만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빠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죠? 늪의 특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문을 간단하게 볼게. 자, 일단 앞부분 내용을 보시면 가세가 기울어서 시골집에 혼자 사는 어머니를 방문하는 고향길. 나에게 늘 고역으로 다가온다. 이런 이유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고향 사람들을 피하려고 새벽차에 올랐어. 근데 앞차에서 사고가 났대. 이게 이제 우연한 사고가 되겠지. 버스가 움직이지 않게 되자 난감해한다. 버스 안에서는 엿장수 안악을 중심으로 해서 엿판이 벌어지고 나는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지금 버스도 못 가고 있는데 안에서 막 엿판 벌리고 난리 치는 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지. 그래서 사람값을 하라며 윽박을 지른대. 아니 이게 뭐 사람값 얘기까지 나올 일이야?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 얘들아? 나는 이미 기본적으로 고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때? 부정적인 거야. 이미 고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지금은 그냥 다 안 입고 온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이렇게 어른답게 행동을 못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얘들아 앞부분 봤을 때 이 시골집, 고향이라는 공간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공간이야? 굉장히 가난한 공간이야. 가세가 기울었잖아. 그치? 그리고 가세가 기운 상황에서 내가 엄마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공간이란 말이야. 그럼 나한테는 굉장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날카로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으로 들어가서 나의 공박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차 속은 한동안 민망스럽도록 조용한 침묵만 흐르고 있었다. 나의 생각을 거들고 나서거나 호응을 해올 기미 같은 건 더더구나 전혀 기대 밖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차 안에 타 있는 고향 사람들은 내 편을 드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아무도 내 편을 들지 않고 대부분 다 안악의 편을 들게 되겠지. 하지만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무엇인가 꼭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듯 싶은 일을 방금 해치우고 난 듯한 후련스러움. 혹은 그것으로 나는 최소한이나마 내가 지녀야 할 사람값을 치르고 난 듯한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대. 그리고 그러한 기분엔 내겐 어쩌면 차가 가고 못 가고조차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닌 듯 싶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당장 돌아가는 것보다도 뭐가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표출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야. 사람들이 내게 호응을 해오거나 말거나 그걸 굳이 상관할 게 없었다. 나는 이제 할 일도 없는 것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내가 어때? 입을 그냥 꾹 다무는 거야. 나는 침묵해. 대신에 누가 나한테 얘기하겠어? 고향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지?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 나의 침묵과 고향 사람들의 말이 대비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입을 딱 다물었어. 그럼 지금 첫 번째 단락까지 보고 얘들아 사실 그 윗글에 대한 설명 물어보고 있는 문제 있지? 19번 문제. 요거는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었어야 돼. 왜? 우리 이미 보기를 봤을 때 얘들아 힌트를 얻었잖아. 그치? 1인칭 서술자가 뭐에 대해서 서술하게 돼? 그치? 내면에 대해서 서술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지. 19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고. 이거 이제 마저 지문 내용 봅시다. 나는 그만 팔짱을 끼고 눈을 감은 채 자리를 편하게 고쳐 앉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나는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게다가 너무 일찍 마음이 편해지고 있었던 것 같았다. 사람값이라 사람값, 그게 참 좋은 말이지. 조용하기만 하던 뒤편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중얼거렸어. 좀 전에 내가 안학내에게 쏘아댄 말을 두고 하는 소리가 분명했다. 왜? 내가 안학내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사람값 좀 하세요 하면서 막 소리 질렀잖아. 그치? 그것도 그런 소리를 함부로 내쏟은 내 쪽을 은근히 이죽거리고 있는 기미가 역력했다.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는 거야. 내 이런 행동이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욕먹을 만한 행동이라는 걸 은근슬쩍 알고 있어. 아니나 다를까 그 소리에 용기를 얻은 듯 바로 등 뒷자리의 여자가 노골적으로 나를 지목하고 나섰다. 글쎄 말이 우리도 다 제 돈 주고 차를 탄 건데 누군 뭐 당한 줄 모르고 답답한 줄 몰라서 이러고들 안 잡겠어? 차를 아주 안 타고 댕기려면 모를까? 이나마 차편까지 아주 끊어놓고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얘들아 이 차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날 서 있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차편을 아주 끊어놓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치? 이런 걸 봤을 때 이 공간은 굉장한 시골인 거야. 굉장한 시골이기 때문에 버스도 많이 안 다녀. 그치? 그나마 있는 버스가 이거인 거야. 그나마 있는 버스. 그리고 얘를 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버스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자 그 소리에 뒤이어서 다시 여기저기서 저희끼리인 듯 듣기 거북한 말들을 보태나갔다. 젠장 맞을. 우리 골 찾길 나쁜 게 국회의원 잘못 뽑은 허물인 줄 알았는데 인제서 진짜 국회의원감 한 사람 만났구만 그려. 여기서도 얘들아 뭐 국회의원 잘못이라는 얘기 나와 있지?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고 있어요. 허기사 우리 같은 시골 무지랭인 제 옷걸이 무엇이 되는지 찬비를 맞는지도 모르는 놈들인께 지 몸에 해로울 것인디 젊은 신사양반 너무 혼자만 잘난 척 나서지 맙시다. 기분 난다고 무단한 소리에서 운전사 양반 비위나 건드릴 수도 있다. 그러면은 내리란 소리 들을 수도 있어 하면서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나를 구박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도 지금 버스 멈춰가지고 다 기분 안 좋은데 그래도 약간 견뎌보려고 여판 버린 거야. 그치? 모두가 등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혹은커녕 비방과 빈정거리는 소리 일색이었다. 어쨌거나 그건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태였다. 그러니까 나도 얘들아 이 사람들이 내 편을 크게 들어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다구리 당할 줄은 몰랐던 거야. 나는 금세 다시 목구멍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치솟아 올랐다. 화가 난 거지. 욕 계속 먹고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소리들 앞에 얼핏 눈을 뜨고 나설 수가 없었다.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왜? 1대 다잖아. 그치? 밀리겠지 어차피. 무슨 말로 맞서봐야 먹혀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았다. 아니 이제는 나 자신 그 사람들 앞에 맞서고 나설 말이 없었다. 맞서고 나설 육신의 기력도 없었다. 내게는 이제 손가락 하나도 움직여볼 기력이 남아있질 않았다. 아니 말싸움 조금 하고 지금 손가락도 못 움직인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압박해 오니까 그것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된 거죠. 온몸이 그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들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그냥 눈을 감고 있자니 늪 나왔어 얘들아. 거대한 늪이 나를 깊이 감싸고 들기 시작했대. 그 늪은 갈수록 거대한 힘으로 나를 끝없이 빨아들이고 있었다. 사지를 버둥거릴수록 그 힘은 더욱더 깊은 늪 밑바닥으로 나를 무섭게 빨아들였대. 그럼 얘들아 이때 이 늪이라는 소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앞에 있는 상황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지. 그치?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물먹은 솜처럼 가라앉는 것 같다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이런 가라앉음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뭐였어? 고향 사람들의 타박 때문이었지. 그치? 그럼 일단 A 부분에서 이 사람이 늪으로 빠지는 것 같다라고 했던 것은 이 고향 사람들의 타박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위축을 느끼고 있는 상태. 일단은 그거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야. 그치?
지금은 엿이나 먹고 있을 계제가 아니라 그것도 참 맞는 말인데 하지만 이렇게 바보처럼 엿이라도 빨아먹고 앉아있지 않으면은 고개를 넘어갈 재주라도 내놓으란 말인가? 이건 뭔 말이야? 어차피 지금 버스 못 가는데 엿이라도 먹고 재밌게라도 보내야지 이 시간을. 그 얘기죠. 이윽고 다시 등 뒤쪽 남자가 나를 이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엿장수 안악이 아직 엿덩이를 손에 들고 있는지 자신이 엿을 사주겠다는 듯 호기 있게 안악을 불렀대. 근데 이제 안악네의 반응이 또 되게 특이하지? 예수 아주머니 그 엿 내게 주시오 했는데 어때? 안악은 안악대로 또 내게 무슨 공박할 말이 남아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허친절이 발단이 되어서 내가 너무 당하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약간 민망스러워서 그랬을까? 그녀는 웬일인지 남자에게 엿을 팔 생각을 안 했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 가만 계세요. 내가 언제 엿 팔아달랬을까? 이건 아까부터 이 젊은 선상 나를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드리려고 한 것인디 그녀는 되려 엿을 사고 싶어하는 남자를 나무라고 내 쪽을 향해서 추근추근 다시 말하기 시작했대. 할 말이 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엿 주면서 자기 얘기 좀 들어봐라. 요거지. 그치? 그리고 얘들아 요 소설의 경우에는 고향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야 되잖아. 이해로 넘어가야 되지. 그러면 아마도 이 부분에서 이러한 행위가 제시된 것이 이해하고 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무슨 수작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번에도 또 내게 엿을 권해오고 있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했는데 못 들은 척을 했대. 그러거나 말거나 안악은 이미 작심한 바가 있는 듯 말을 계속해 나갔다. 보아하니 선생님은 이런 일이 처음인 것 같아서 따로 허물은 말 안 컸어. 하기사 이런 일 많이 안 당해본 사람은 성질이 안 끌어오를 수도 없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우리도 다 그랬어. 하지만 하루 한 번씩 이런 길을 댕기면서 이 꼴 저 꼴 참아 넘기고 사는 사람도 있다요.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은 그냥 지금까지 이런 일을 어쩔 수 없이 견디면서 살아온 거야. 그 견디는 과정에서 어때 얘들아? 맨날 죽상하고 있으면 더 힘들지. 그치? 그러니까 뭐 엿판도 까서 놀고 그러면서 참아 넘기고 살았다라는 거야. 여비만 조금 모자라도 차를 내려라 마라 버스칸 불평 한마디만 말해도 노선을 죽인다 살린다 이게 협박당하는 거지. 차를 아주 안 타고 살려면 몰라도 그런 일 저런 일에 어떻게 다 아는 척을 하고 살겠소. 안악이 말을 도맡고 있는 동안 차 안에선 그녀를 방해하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왜? 애초에 버스에 타 있는 사람들 다 누구 편이었어? 다 안악 편이었잖아. 그치? 시비가 어떻게 되어나가는지 모두들 조용히 둘 사이의 동정만 지켜보는 김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안악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나는 갈수록 눈을 뜨기가 난처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때? 나는 계속 눈을 감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안악의 푸념은 그럴수록 더 깊고 거대한 늪 속으로 나를 힘차게 옥죄어들이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 늪의 숨결과 인력에 빨려들어서 형체조차 느낄 수가 없었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는 자신이 끝없이 분해되어 가는 듯한 허망스러운 무력감 속에서 살아있는 늪의 마지막 밑바닥이 발밑에 닿아옴을 느꼈대. 그리고 어떻게 됐어? 마침내 죽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질기디 질긴 삶의 숨결 그리고 따스한 온기가 조용히 파도쳐 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럼 얘들아 B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늪의 의미가 완성이 되지. 그치? 앞에서는 그냥 얘가 욕을 먹어가지고 저렇게 표현을 하나 보다 여기에서 끝났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늪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충분히 제시가 되고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늪이라는 거. 이 늪이 얘들아 뭘 보여줘 얘한테? 고향 사람들이 삶의 숨결 그리고 그들의 온기 이거를 보여주잖아. 그래서 늪이 결국에는 고향 사람들의 삶 그 자체야. 그리고 늪에 내가 빠지게 된 것은 뭘 의미하겠어? 이 삶을 이해하게 된 것 하고 연관지어서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 19번은 아까 우리 2번인 거 확인을 했었고 20번 문제 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얘들아 정답은 5번이었는데 5번 선지도 요거 선지를 조금 잘 볼 필요가 있어. 서술의 초점을 다른 대상으로 옮겨서 사건의 정황을 다각도로 전달하고 있다 했을 때 일단은 초점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갔는지 확인을 했었어야 돼. 근데 미음 부분 보면은 안악이 말을 도맡고 있는 동안에 나서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으로 넘어갔지. 그치? 안악에서 주변으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갔어. 그리고 이후 내용을 봐야 돼. 사건의 정황을 다각도로 전달하고 있는지. 만약에 얘들아 정황을 다각도로 전달하려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안악하고 주변 사람하고 의견이 다르다던가, 그치? 아니면 주변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제시가 되거나 하는 내용이 있었어야 돼. 다각도로 전달하는 것이 땡이죠. 그리고 실제로 안악하고 주변하고 초점이 옮겨간다고 해도 누가 서술해?